미국에서 올겨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장애인 취업이 급증했으나 실업률이 올라가고 불경기가 시작되더라도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올 모병 목표에 25%나 미달해 총 병력 수를 10,000명이나 감군하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은퇴하려는 나이가 64세,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12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이 7%를 넘어서자 모기지 신청이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올겨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RSV로 불리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몰아닥치는 트리플 데믹이 우려된다는 경고령이 발령됐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기간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33만 명이나 빠져나가 병상과 의료진 부족 사태도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이 다소 수그러들자 올 겨울에는 트리플 데믹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경고령이 발령됐다고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데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행성 독감에다가 RSV로 불리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덮쳐 대유행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RSV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인데 통상의 감기 증상을 보이지만 유아와 어린이,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것으로 CDC는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풀 꺾인 분위기지만 올 가을과 겨울철 언제든지 재확산될 수 있고 오미크론의 새 하위 변이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감도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불청객으로 찾아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여기에 RSV까지 동시에 몰아닥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데믹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 등 의료 인력들이 팬데믹 기간 중 무려 33만 명이나 떠나버려 올 겨울 트리플 데믹이 현실화된다며 곳곳에서 병상과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리플 데믹이 가시화되면 미국에서는 한 주간에 3만 5천 명씩 입원 치료를 받게 돼 병상과 의료진 부족 사태가 불거질 것으로 CBS 뉴스는 경고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아직 미성숙한 유아와 어린이들이 RS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호흡곤란에 놀란 부모들이 대거 아동병원과 소아과 등에 몰려드는 상황도 벌어질 것으로 이 방송은 예상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3가지 바이러스에 모두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맞는 게 대유행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건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새 오미크론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RSV 백신은 취약계층인 유아와 어린이, 노인들이 우선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장애인 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실업률이 올라가고 불경기가 시작되더라도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일하기가 그나마 괜찮다는 미국에서 팬데믹을 거치며 일하는 장애인 노동력이 급증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인 2년 8개월 동안 일하는 장애인 노동력이 105만 명이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직전에는 취업한 장애인들이 500만 명 안팎이었다가 팬데믹으로 셧다운되는 바람에 400만 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일상 복귀가 시작되면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다시 많아져 600만 명에 육박했다가 최근 통계로는 573만 명인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집계했습니다. 일하거나 취업한 장애인들이 급증한 주된 이유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타이트해지면서 장애인들도 예전보다는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널리 확산되면서 장애인들도 일하거나 취업하기가 용이해진 덕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 이른바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환자인 걸로 스스로 분류하면서 일은 계속하는 경우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일하는 장애인 숫자가 급증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장애인 신고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환자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환자들은 호흡곤란, 인지능력 퇴조 등의 코로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돼 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마저 곤란한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장애인으로 신고한 미국인들은 현재 1,66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하거나 취업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이 요동치고 실업률이 급등해 불경기에 빠질 때에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처우에 신경 쓰는 미국일지라도 불경기에 빠져 대량 감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장애인의 고용을 꺼릴 수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 육군이 올 회계연도에 병력 모집에서 모병 목표의 25%나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이 때문에 총 병력 수를 올해에만 10,000명이나 감군하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해온 미군이 모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기치 않게 총 병력 수를 감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9월 말에 끝난 2022 회계연도에 병력 모집에서 모병 목표의 25%나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이에 따라 총 육군 병력 수를 올해에만 10,000명이나 감군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미 육군은 육해공 3군과 해병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46만 6,400명으로 운용돼 왔습니다. 첫 여성 육군 장관인 크리스틴 워머스 장관은 2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군도 비슷하지만 특히 육군이 모병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육군 장관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한 데다가 젊은이들의 군복무 의지가 옅어졌고 육군 기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업계에서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열려 있다 보니 군입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워머스 육군 장관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16세에서 21세 사이의 미국 청년층에서는 비만 등 때문에 23%만 육군 기준에 충족되고 있어 그만큼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워머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젊은이들의 단 9%만이 군 입대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을 정도로 군에 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으로 워머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게다가 육군을 언급하면 항상 보병만을 떠올리기 때문에 육군 모병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워머스 육군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미 육군에는 보병만 있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 시스템을 운용하는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과학자, 군의관과 군 간호사, 군 법무관 등 178개 전문 병과가 있는데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병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워머스 육군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군의 모병은 예전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결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병을 재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중단된 마븐이라는 프로그램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 비자를 2년 이상 소지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시험과 체력 테스트, 신원 조회를 거쳐 미군에 입대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마브니 프로그램으로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들은 훈련소 시절에 영주권을 건너뛰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허용해 큰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인들은 은퇴하려는 나이가 64세로 늦춰지고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125만 달러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연령은 지난해 62.6세에서 64세로 늦춰진 것이고 은퇴 자금은 물가 상승 등으로 1년 전보다 20%나 급등한 겁니다. 미국인들이 언제 은퇴해야 할지, 은퇴 생활을 위해 얼마나 돈을 마련해야 할지 팬데믹과 물가급 등 불경기 우려 등을 겪으며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미 전역의 성인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른바 은퇴 매직 넘버 중에서 은퇴 나이는 64세로 꼽았습니다. 지난해에는 62.6세였는데 올해는 64세로 늦춰진 것입니다. 은퇴를 늦추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60%는 물가급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더 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45%는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은퇴 자금에 대해선 125만 달러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꺼번에 20%나 급등한 것입니다. 팬데믹에 이어 8%대의 높은 물가 급등이 장기화되고 고금리까지 겹쳐 은퇴 필요자금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와 채권 시장이 최근 들어 요동치고 있는 상황도 여파를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산 관리를 하며 60%는 주식에 40%는 채권에 나눠 투자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요동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와 채권의 수익률이 올 들어 현재까지 20%나 급락하는 바람에 10월 중순 은퇴하는 사람들은 100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고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인들은 현재 은퇴 저축 계좌에 86,900달러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은퇴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힘겨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7%를 넘어서 올 초보다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모기지 신청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돼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들이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를 융자받는 데 이용하는 모기지 시장이 급속 얼어붙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7%를 넘어서며 올 1월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했고 21년 만에 최고치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주택 모기지 신청은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현재 계약분의 평균이 7.16%로 결국 7%를 넘어섰습니다. 올 1월에는 3%였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한 겁니다. 이를 반영한 듯 주택 모기지 신청은 매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전주보다 2%, 1년 전보다는 42%나 급감했습니다.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0.1%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이미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이고 전년보다는 86%나 폭락한 겁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7% 이상의 이자율 때문에 재융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고정 모기지 신청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변동금리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ARM 모기지는 올 1월보다 4배나 급증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심지어 내 집을 사려고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주택 건설 분양 회사인 폴트그룹은 2분기 수익 보고서에서 계약했다가 취소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무려 24%로 4명 중에 1명꼴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내 집을 사려다가 모기지 이자율 급등에 포기하거나 기각당하고 일부는 불경기 우려로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중도 포기하고 해약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미 주택시장의 이런 상황은 이미 20대 도시들에서 전부 한 지역도 예외 없이 8월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